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9월 5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연장은 없다. 지금 1차 약 39.6조 원 사용되고 있고 2차 아마 연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추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적은 없었다. 이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볼게요. 좀 전에 캡처를 떴는데요. 환율 1333원 하루 만에 1.14%. 얼마 전에 세수 부족분을 외평채 기금, 저도 그건 무슨 말인지는 몰라요. 아무튼 환율 방어에 써야 되는 그 돈을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땡겨 쓰겠다, 이런 거 있었죠. 지금 이 엄청난 포식자들이 있는 이 금융 환경에서 약점을 노출시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봤고요. 소비자 물가지수 3.4%, 여기 콩할 만하게 적혀 있는데요. 5월 달에 3.3, 6월 달에 2.7, 7월 달에 2.3. 금리 내려가겠다 라고 했지만 웬걸 3.4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제가 유가 이야기 많이 했었죠. 80 지금 4불 5불 그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1년 전 오늘이나 지금이나 유가는 비슷한 상태다. 물가 한동안 60불대를 살짝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착시 효과를 일으키기에는 충분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착시 효과일 뿐이었다. 특례 보금자리론 연장은 없다. 그 대신 특례 신생아 특례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과 관련해서 과연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끼치는 영향이 클 것인가. 작년에 혼인 건수가 한 19만 2천 건, 대구 기준으로는 한 9,200쌍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아마 재혼 가구들도 꽤나 있을 것이고요. 한 10%, 20% 되려나? 아무튼 모두 다 그냥 신혼부부라고 가정하고, 자, 증여세도 1.55까지 결혼하면 혜택 준다고 했죠. 일단 부모님한테 3억 받고 시작해라. 근데 이럴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어쨌든 3억 대출 받고 5억까지 땡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풀로 대출 땡겨서 산다고 치면은 대구에서 한 1,800쌍 정도 2대8 파레토의 법칙, 파레토의 법칙 있죠. 아무튼 요거와 근간해서 대충 이렇게 계산을 해봅니다.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월간 기준으로는 150쌍 정도가 풀로 대출받아서 집을 산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증여를 충분히 받지 않았건 아니면 5억까지 돈을 안 땡기건 어쨌든 또 돈을 땡기는 사람들, 이제 특례 보금자리로는 하지 말고 기존에 받을 사람 다 받았다 라는 느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누구한테 구원의 손길을 뻗칩니까? 신혼부부들 빨리 결혼하고 애 낳아라, 대출 싸게 해줄게. 물론 그건 좋긴 좋아요. 집값이 떨어지면 그 자체가 혜택인데 이걸 끌어올려서 대출을 많이 해주고 무슨 커다란 특별한 혜택을 내려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닌 것 같더라. 아무튼 특례 보금자리론 끝이 나고 이것이 바로 특례 보금자리론 시즌2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면서 살펴볼게요.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공급 금융이 위축되었다. PF 관련된 내용이죠. 새로 지으려고 돈 대출 받아가지고 사업장 다 마련 다 해놨는데 더 이상 진척이 없어요. 지금 분양하면 필패는 뻔하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 신혼부부들 청약 1+1으로 해라. 남편도 하고 아내도 하고 둘 다 해라. 청약 경쟁률 또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내겠죠. 결국 지금 이 PF발 위기나 어떤 것들이 올 수 있으니까, 자, 특례 신생아론 해줄게. 이제 애 얻고 참전해라. 요게 PF 통한 이게 원활하게 공급을 하기 위해서 막하다 참전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특례 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로 집을 살려면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에 출산한 가구, 2023년 출생했으면 적용됩니다. 대출 받으려고 생각했으면 2년 정도면 충분합니다. 돈을 얼마나 땡겨주느냐? 5억까지 땡겨줍니다. 5억까지. 요거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요거 아니고요. 5억까지 돈을 땡길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결혼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터전을 잡을 수 있는 좀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결혼하기도 좀 힘들잖아요. 지금 미혼율 너무 높아요. 있는 사람들이 결혼해서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사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중 금리의 절반 정도 되는 금리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야, 그럼 없는 사람은 더 힘 빠집니다. 그러면 소수에게 혜택이 가고 소수만 부동산 시장에 참전하는 모습으로 가게 되면 나머지는 오히려 더 좌절할 것 같네요. 요거 혹시 아시나요? 금강비 요거 1414, 1.414 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요? 루트 2 떠오르시나요? 네. 그냥 요거 재미로 한번 그냥 가지고 와봤어요. 요 정도 전세가율이 어느 정도일 때 가장 황금비를 이룰까, 가장 균형적인 모습일까라고 봤을 때 저는 요거 한 70% 정도면 좀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봐요. 근데 전세가율이 80%로 치솟고 이러면은 투자가 막 극성을 이루죠. 지금은 좀 애매한 그런 시기라는 부분. 야,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부동산에 관심이 많을까? 그 화랑기, 엄청난 화랑기를 뒤로 하고 2015년도입니다. 모 카페에 활동 회원수를 보니까 4만 명에서 5만 명으로 향합니다. 2016년 조금 분위기는 식었죠. 네, 활동 회원수가 5만 명을 약간 하회합니다. 2017년 초여름부터 갑자기 뜨거워지기 시작했죠. 활동 회원수가 5만 명을 넘어서더니 2018년 조금 더 달아올랐습니다. 활동 회원수가 5만 7천까지도 올라가네요. 2019년 5만 6천. 가장 뜨거웠던 2020년도에는 부동산 커뮤니티에 활동하는 회원수가 6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21년 분위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죠. 5만 중반대로 내려왔어요. 2022년 분위기 최악이었죠. 그러니까 활동 회원수가 4만 7천이에요. 그러면 2022년에 4만 7천이었으면 23년도에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많은 사람이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3만 6천입니다. 3만 6천. 올해 지금 7월 달에 뭐 부동산이 뜨겁니 뭐니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떠들어 제껴도 한창 때 6만 명까지 활동하던 회원수가 지금 3만 명대 중반까지 내려왔어요. 누가 암만 오른다고 이야기해도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답답한 사람, 그 사람들만 활동하지 비싼 가격에 팔고 가는 사람들은 이제 얼씬도 안 하는 그런 분위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특례로 인해서 거래량이 800건대 수준의 거래량이던 것이 100% 정도 증가해서 1600건대,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까지 해서 3% 후반의 주담대까지 해서 많이 늘어난, 다시 줄어들려고 하니까 특례는 아닌데 약간 반쪽짜리 특례의 느낌이 나긴 하지만 또다시 특례는 특례입니다. 특례 시즌2 시작되면서 거래량은 다시 조금 살아날려나? 매도 물량 한번 살펴보고 시작할게요. 이때까지 이런 적은 없었다라는 부분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이런 모습들 아마 기억나십니까? 네. 화요일 날 아닙니다. 지난주 가장 높았던 꼭지에서 내려왔다 올라왔다를 반복하다가 그 이전의 꼭지보다 낮은 자리를 점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이전의 화요일보다 더 높은 월요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지금 매도 물량이 변하는 주말 동안 일요일, 월요일 동안 매물이 감소했어요. 그러면 월요일은 절반 혹은 화요일은 절반 혹은 3분의 2 정도 되돌림을 하고, 요 똑같은 모습이죠. 그 이후에 수요일 날 다시 물량이 그 이전의 자리를 넘어섭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넘어섰어요. 지금 그 이전 자리보다 넘어섰어요.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되나요? 이 삐쭉 솟습니다. 이렇게 거의 36,000건을 돌파합니다. 작년에 가장 높았던 지점이 36,043건이거든요. 이 자리를 돌파합니다. 근데 이게 대구만의 매물이 증가하는 현상이냐? 다른 지역은 이미 전고점을 거의 다 돌파했어요. 대구가 그나마 거래량이 조금 있어서 한 발 늦지만 큰 흐름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부분 알아주시면 되겠네요. 전세 물량도 전주 그날을 넘어섰어요. 분위기 바뀐 거 느껴지시죠? 분위기 바뀐 거 느껴지시나요? 월세 물량도 다른 지역들은, 부산 같은 경우는 월세도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대구는 그나마 아직까지는 조금 소진되는 형태지만 곧 다른 도시의 뒤를 따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난리 났네요. 매물 증가, 전세 물량 증가, 월세 물량 증가. 이 현상이 같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시장에 대한 관심은 그전만큼 그렇게 뜨겁진 않더라. 근데 좋은 부분을 보려면 또 한없이 좋게 볼 수 있어요. 오늘 거래량 171건이거든요. 1514건, 지금 한 70% 조금 더 거래된 상태일 거예요. 요때의 느낌과 요때의 느낌이 아주 흡사합니다.
네, 7월달 내용과 아주 흡사해요. LH 도움이 없었으면 거래량 똑같았을 거예요. 다음에 아마 LH 도움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2,000건 전후의 거래량, 8월의 거래량은 오늘 거래량 171건 대단해요. 지난주 화요일 거래량 179건 대단해요. 주간 기준으로 500건대의 거래량이 나온다는 자체는 야, 이거 또 진짜 가는 건가? 야, 대단하네. 이런 느낌도 살짝 비치긴 하죠. 예. 그런데 2,000건 정도의 수준에 머무릅니다. 특례 시즌2가 시작되더라도 그 이전의 특례만큼 그렇게 대단한 효과를 발할지는 조금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근데 뭐 갑자기 애를 낳으려고 애가 출산을 뭐 올해 출산을 했는데 때마침 특례까지 받을 수 있다면 그거 무조건 챙겨야 돼요. 시중금리 절반밖에 되지 않아요. 기준금리 아무리 내려가고 해도 와 저런 금리 혜택을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매력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 빌려갖고 집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존의 특례로는 이제 별로 4% 중반을 넘어서는 그런 금리를 보여주기 때문에 더 이상 매력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끝난 거래 대금 3억 2천. 요 황금 비율하고 나중에 맞춰서 살짝 보여줄게요. 거래량 2,000건을 다시 터치할지도 모르게 살짝 놓고 하러 갑니다. 2,000건을 놓고 했다가 안 했다가 놓고 했다가 거래량이 폭발로 가준다면 좋겠지만 지금 뭐 환율 외환시장부터 해서 다 심상치 않아요. 3일 미만 거래 비율 50%, 6억 이상 거래량 지금 다시 조금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부분 기억하시죠? 구군별 거래량 보시면 정말 대단해요 소리가 나올 만한 지역들이 어디 있나요? 수성구 대단해요 소리 안 나옵니다. 거의 지금 70% 정도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살짝 순서를 약간 오락가락해서 제가 이 사이트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대단해요. 얼마나 대단해요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파트 투미 사이트입니다. 아파트 투미 사이트를 통해서 실거래 가격 한번 볼게요. 대림 이 편한 세상 수성동 4가 요 차트 끝자락 보시면은 다시 10억 3천 전고점과 같은 가격인데 이 전고점 이 거래가 잘 없는 타입이라는 것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한도 아파트 대단해요 소리 요건 한번 해줘도 괜찮을 것 정도입니다. 9억 6천 요건 찐으로 신고가가 나온 것 같고요. 요 근래 들어서 거래가 띄엄 몇 건씩 있어 왔습니다. 버머 센트를 부르죠. 9억 5천 고점 대비 29%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9억 4천 대단해요 라고 이야기하려고 했더니 웬걸 요 40평형대죠. 40평형대 요거 분양권 상태에서 국평 기준으로 요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아마 요 가격을 터치했었는데 그거 찾는 사람 누군지 버머 센트를 부르죠. 고점 대비 30%, 버머 월드메리랑 웨스턴 카운티 고점 대비 28%, 기본 2, 3억씩 빠지는 구간들이 많습니다. 버머 센트를 부르죠. 또 다른 타입 25층 보면은 지금 곧 9억 거래되었습니다. 9억. 요 가격대 버머 내거리 기준으로 요 가격대라는 부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고점 대비로는 30% 정도. 누군가가 또 경매가율이 일부 올라가는 현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대구 부동산이 다시 가는 신호다라고 이렇게 가지고 오셨던데 제가 어제 거래 건수들을 쭉 한번 살펴봤거든요. 조금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거기까지가 다한 것 같아요. 버머 엘리넷들 8억 8천, 네 16층 고층 기준으로 8억 8천, 신세계타운 7억 9천 700, 거의 고점 같은 가격 93.7%, 살짝 의심스러워서 요 평수를 봐야 되겠죠. 그 다음 아까 버밀러 엘리넷던도 97%, 고점 대비 97%, 근데 21년식 아파트라는 부분 살짝 짚어보시고요. 알파시티 동아 IC도 고점은 30%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후딱 보고 지나갈게요. 알파시티 동아 IBC가 생각보다 힘은 그렇게 못 쓰고 있죠. 생각보다 그렇게 힘은 많이 못 쓰고 있습니다.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 9평 7억 천, 9평 10층 정도면 거의 뭐 고층 기준으로 같이 봐도 될 듯한데요. 근래 7억 7천까지 거래도 이루어졌었지만 지금은 7억 천. 캐슬 골드파크 대형 평형입니다. 직거래 요거 지나가고요. 이 편한 세상 버머 6억 5천. 각 동네별로 좀 대표적인 아파트들 살펴보면 되겠죠. 월베 3점 그린코아 6억 천. CG 월드 메르디앙 5억 9천. 평수 9평인데요. 87.8%. 요거 좀 요 근처에 뭐 분양하는데 뭐 있나요? 네.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5억 중반.
저층 6억도 넘어가는 거래가 있었으니까 근래 기준은 조금 올라가긴 올라가 있는 모습 맞는 것 같습니다. 월성 1편은 5억 4천, 5억대가 살짝 무너지기도 했는데 5억 4천, 그러면 뭐 10% 정도 회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점 대비로는 24% 정도 빠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나머지 아파트들 너무 많아서 요거 좀 계속 근래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네, 만천 3동인가요? 만천 우방타운 1단지 가격 5억 4천, 고점 대비 48.5%. 네, 거의 반토막이 나고요. 평수가 더 작은 것도 보면 그 반토막 이상 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대구역 더샵 센터시티 신축 가격 22년식 아파트 5억 3천. 그래, 요 비슷한 입지에 비슷한 곳에 있는 곳에 어떤 곳은 6억을 넘어가기도 하고. 이 편한차장 대신 고점 대비 30%, 월성 협성육볼에 30%. 좀 빠졌다가 올라가는 거 맞긴 맞죠. 네. 월배 2차 아이파크 5억. 그래서 요런 입지들 월성 협성육볼에 월배 2차 아이파크 갈 때 고점 기준으로 30% 정도 빠져서 거래되고 있다는 부분. 잘 나가는 지역이 저렇다. 월배 이편한 세상도 고점 대비 70%, 약속이나 한 듯이 거의 70% 가격에 거래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대구 엘리언들 93.8 다시 의심이 가죠. 일단 평수 한번 확인해보고 연식 한번 확인해보고 21년식 아파트가 분양가 차이 자체가 21년 입주했는 아파트, 22년, 23년 입주했는 아파트 저마다 천차만별의 차이를 보여주죠. 그래서 그 가격이 5천만 원씩 1억씩 차이 날 만큼 그렇게 아파트 컨디션이 차이가 많이 나나요? 자, 나머지 30% 월배 입회는 세상 고층이에요. 39점 대비 33%. 그러면 뭐 고점 대비 25% 빠졌어요 하면은 요런 기준 요런 거 동대구 우방 아이유쉘 고점 대비 25% 빠졌네요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이전의 저점을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아마 10% 맞죠? 마이너스 요게 70이라고 안 적혀 있고 74.5라고 적혀 있으면 한 5% 정도 반등했구나. 이렇게 암산하실 수 있을 거로 믿습니다. 상인 하성 파크 드림 30%, 남산역 나머지 지역들도 마찬가지 거의 30%. 월배역 포스코 더샵 78.4 얘도 30% 이상 빠졌었거든요. 야, 그럼 내 반등 많이 했네. 요 인근의 아파트들 뭐 3억 후반, 4억 중반, 뭐 4억 후반에서 5억 초반 이렇게 좀 연식에 따라서 아니면 입지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형 평형 조금 빠졌다. 대형 평형 나머지 그 외에는 거의 30%. 보성은하 고점 대비 20% 정도 빠진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상당내미안 고점 대비 25%. 이거 아닌데 이거 타입별로 차이겠어요. 이 구평 가격 아닙니다. 요거 39평 정도. 네, 40평 좀 못 되는 그 가격인가 고요. 수목은 제1풍일체 22% 고점 대비 요런 것도 막 3억대까지도 가격이 밀리기도 했었죠. 네, 얼마 전에 많이 빠졌을 때는 요 9평이 아니고 39평인가요? 그 가격이 이 정도까지 빠졌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거래가 172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3억 이상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거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도 별반 크게 다르지 않더라. 만천 우방타운 거의 고점 대비 40%, 아까는 거의 50%까지 빠지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고요. 빠르게 지나가면서 웬만하면 30%니까 예, 어디를 보던 여기 아까 보시면 포스코 아까 얼마 했던 거예요? 4억 중반, 3억 7천. 자, 나머지도 밑에 보시면 조금 상권이랑 조금 인접해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 나기도 합니다. 월성 내면 3억 6천, 얘는 3억 7, 8천. 그래서 다 같이 오르는 건 아니더라. 반등 고점 대비 40%예요. 고점 대비. 물론 얘가 엄청 많이 빠졌을 때는 3억 3천 뭐 이 정도까지도 빠졌었어요. 그래서 뭐 많이 10% 정도 반등, 네, 그 정도로 생각하고 나머지 가격들도 보시고요. 이제 팔고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은 이 가격대 3억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요거 거의 반토막 나는 것도 보이긴 했었는데요. 고점 대비 6자로 시작하는 건 이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하는 것들도 제법 있더라. 3억 이하의 아파트들에서는 또 이거 팔고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6자 나오는 거 많죠. 30% 중반 후반대 빠지는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나는 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뭐 이런 출산이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했을 때, 야, 너무 높은데 안 봐도 된다. 젊은 시절부터 차곡차곡 쌓아 나가도 괜찮다. 물론 좀 여유가 있어서 비싼 거 사가지고 넘들 오를 때 같이 더 많이 오르는 기쁨을 맛보면 좋겠지만, 그 과정을 한번 거쳐서 자산을 뻥튀기 하려고 했던 그 계층들이 너무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죠. 뭐 버티면 또 좋은 시절 온다고 또 누구는 위로를 해주겠지만, 그 마음이 좀 불편하잖아요. 이 앞자리가 다 6자입니다. 앞자리 6자, 7자, 밑에 앞자리가 5자도 있습니다. 앞자리가 5자도 40% 이상 빠졌다는 말이죠. 그 아래쪽 가격들도 뭐 기본적으로 30%쭉 이렇게 어느 정도로 살펴보시면은 매매 가격 한 바퀴 다 둘러봤네. 굳이 제 영상을 시청 안 하시더라도 이렇게 정보를 수치화된 객관화된 정보를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엔 전세 가격 오늘자 전세 가격도 오랜만에 한번 볼게요. 자, 전세 가격도 계속 여전히 고점까지 일부 회복하나요? 네, 23년식 아파트. 요게 지금 약간 꼬이긴 합니다. 뭐 엘리넷들 7억까지 갔던 전세가 4억 1,500. 조금 더 확대해서 볼까요? 네, 여기까지 다 보이시나요? 오케이, 다 보이시네요. 전세 가격도 보모 엘리넷들을 4억. 그러면 전세 매매 가격은 8억 이 정도 생각하면 되나요? 8억, 9억까지도 생각하나요? 전세가율이 좀 이상적인 형태에는 머무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 동대구 엘리넷들, 동대구 이안센트럴이 거의 가격이 6억 정도 나오는데 3억 5천. 임차인들이 조금 더 높은 전세 가격을 부담하고 있는 것 같고요. 21년에 입주했는 아파트들 전세 가격 빠지는 걸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남롯 5억 2천까지 갔던 전세 가격 3억 4천. 그나마 전세 가격이 조금 반등하는 시기라서 그나마 숨통이 좀 트여 있지, 연초처럼 전세 가격이 신축 기준으로 2억 초까지 막 빠지는, 한 5천만 원 정도 2억 2천 정도 했던 것이 한 2억 7천 요 정도까지 좀 반등한 느낌은 있거든요. 전세 가격 여기는 반등하고 그 외의 지역은 좀 아직까지 힘을 못 쓰는 건 매한 가지 같습니다. 21년에 입주했는 아파트들 눈여겨보시면은 전세 가격 요 흐름을 기억하실 필요는 있겠어요. 지금 그것이 현재 신축으로 입주하는 아파트의 전세 가격과 견주어 봤을 때 그때가 오히려 훨씬 더 비쌌고, 지금 신축 아니면 갱신하거나 이런 과정을 통하면 전세 가격이 빠지고 있는 건 분명하고, 시장은 전세 시장에 머물러 있던 돈의 크기 자체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전세 시장에 머물고 있던 돈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 부동산 시장에서 어딘가에서 돈은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다. 근데 그 부족한 부분을 특례라는 이름으로 채워주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오늘 너무 길어지네요. 뒷부분 조금 줄일게요. 전세 거래량이 그러면 뭐 되게 많아가지고 입주하는 물량 다 커버할 수 있느냐? 고만고만한 상태의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전세 비중이 조금 올라가고는 있는데, 그래도 요렇게 증가하는 속도보다, 거래되는 속도보다 매물의 증가가 더 큰 것 같더라. 요거는 지금 8월 달의 모습이고요. 요건 8월 달의 모습이고, 요건 8월 달, 왼쪽에 있는 건 7월 달의 모습. 7월 이전에는 대구의 평균적인 전세가율이 한 63%요 정도 됩니다. 투자로서는 좀 그렇죠. 그나마 지금 전세가가 일부 반등했는 요런 시기에는 어느 정도 8월 달은 거의 뭐 전세 가격, 평균 매매 가격은 어느 정도 중립을 이루는 상태인 것 같다. 근데 전세 가격이 치솟고하면은 또다시 들어갈 건가요? 전세가 치솟을지는 조금 미지수합니다. 뒷부분 여기까지 마칠게요. 이거 너무 길어졌다. 오늘 아파트 거래 가격을 너무 많이 보여드려서 시간이 너무 길어져 버렸네요. 시청 감사합니다.